두 분은 그래도 살찌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40대 중반부터는 관리를 안 하면 뱃살이 금세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관리를 계속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 일상 속에 어느 순간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PD님하고 생활 습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 안 찌는 사람들과 살 잘 찌는 사람들의 습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PD님 어떻게 수면 패턴이 어떠세요? 보통 한 새벽 2, 3시 정도, 기상은 한 7시, 8시 사이. 새벽 2, 3시에 주무시면 피곤하시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자정 전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거든요. 늦어도 한 11시에서 11시 반쯤? 그리고 아침에는 한 6시 반에서 7시 전에는 일어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 반에 기상하는 그 루틴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또 한식 섭취하고 또 오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주무시네요. 저는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그게 살이 찌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한 50% 정도는 정답이십니다. 사실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향상시키고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할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지 잠만 잤을 뿐인데도 체중 감량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렙틴이 줄어들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늦게 주무시기가 쉬워요. 이럴수록 더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도 걸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바빠서 뭐 대충 해결하거나 네. 저녁에 몰아서 많이 먹는 편인데 이런 거 좀 괜찮은 걸까요? 저하고는 완전 반대신데요. 저는 아침을 제일 든든하게 먹고 활력 있는 오전을 보냅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간단히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아침 먹으면 꼭 속이 좀 더부룩하고 불편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까지 드시는 거예요, 두 분은?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거나 늦게 주무시고 또 야식 드시고 그래서 더 더부룩하고 힘든 것 같거든요. 저는 저녁 식사는 보통 7시 이전에 끝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침에 배가 고프게 되고요. 만약에 아침에 드시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아침 식사의 이 식단이라든가 조리법 그리고 식사 시간 등을 좀 교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을 어느 정도 잘 챙겨주시면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몰아서 드시다 보면 그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쉽겠죠. 근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아침에 뭐 고구마에 계란, 요거트나 뭐 샐러드 정도만 먹고 점심에 뭐 통밀빵에 땅콩버터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녁도 거의 안 먹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식사 일기장을 써오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확인해보면 대부분 식단의 균형이 없어서 영양 부족이 되기가 쉽고 칼로리도 끼니 때마다 좀 들쭉날쭉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는 세끼 그리고 저열량, 균형식이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간단히 먹는 게 칼로리도 적고 살도 많이 빠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칼로리만 보면 똑같은데 영양가가 적고 이렇게 단순한 식단들은 결국 이제 간식, 야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양념치킨 2조각은 거의 오이 24개 정도의 칼로리가 됩니다. 근데 오이 24개 먹으면 배가 터지겠죠. 이 정도로 단순히 음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많이 드신다거나 또는 뭐 적게 드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안 드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간편하게 드시려고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양가 있게 한식 한상으로 적절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 그러면은 혹시 생활 패턴은 어떠신가요? 촬영 있는 날 정도 제외하면 거의 뭐 잘 움직이진 않고요. 사무실과 집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더워도 저녁에 스트레칭이라던가 걷기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도 뭐 매일 일정한 활동량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하루 생활 속에서 7,000걸음에서 8,000걸음 정도가 나오게끔 맞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 오르기라든가 뭐 식사 후에 15분 산책, 퇴근 후에 뭐 30분 산책, 이런 활동량들을 알고 있다가 그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이나 적절한 운동이 이렇게 습관이 되시려면 일단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 이렇게 밤마다 활동량이나 운동량을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원래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좀 제대로 못 푸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비만에 복합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솔은 식욕을 높이고 또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요.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단순하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섭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식, 과식, 폭식 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다시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성격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루틴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원장님들은 보통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텀블러 개수를 맞춰놓고 하루 2리터 이상 일정 간격으로 마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물을 자주 드셔주시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정말 좋겠죠. 그리고 오히려 부종도 잘 안 생기고요. 성인 남녀 기준으로는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드시면은 연한 보리차로 드시거나 페퍼민트 같은 걸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의지박약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이어트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습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내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나한테 맞게 점진적으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PD님 같은 경우에는 수면 패턴을 먼저 바꿔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자정 이전에는 그래도 좀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침 식사도 간단히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식을 딱 차려서 드시기가 어려우시면요, 두유에다가 삶은 계란 정도로 간단한 것도 좋으니 꼭 드시고 출근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스 라떼나 콜라 대신에 나중에는 시원한 저칼로리 레몬티 같은 것도 좀 챙겨주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PD님과 저희들의 또 생활 패턴을 비교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혹시 PD님과 생활 패턴이 비슷했던 분들, 자, 이제 살 안 찌는 체질과 살찌는 체질의 습관 차이를 잘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런 체질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그럼 건강한 여름 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